전반적인 홍콩 생활에 대한 정보 습득, 캐세이 퍼시픽에 대한 간략한 정보 습득 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캐세이 퍼시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홍콩에 대해서 간략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홍콩이 원래는 중국 땅이었잖아요. 그러다 아편전쟁에서 패배를 해서 영국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100년 동안 홍콩을 식민지를 했다고 하지만 솔직히 홍콩에 베푼 혜택이 굉장히 많다고 홍콩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홍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 너네 중국 사람이잖아 라고 했을 때 상당히 불쾌해요. Part of China라고 얘기는 하지만 Chinese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만약 홍콩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대화를 하게 될 때 Chinese라는 단어는 좀 기피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가장 먼저 기대되는 복지 중에 하나가 아이디 티켓이잖아요. 솔직히 이제 제가 써본 경험으로는 휴가 때는 아이디 티켓을 쓰실 수가 없어요. 휴가철에는 비행기 티켓이 구하기가 힘들어요. 비행기에 빈자리가 있을 때만 그 크루를 태워주는 거라서 휴가 때는 거의 쓰실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격은 싸지만 훌륭한 복지라고 하기에는 살짝 아쉬운? 휴가는 1년에 처음에는 아마 21일 정도 줄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차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 휴가는 큰 의미가 없는 게 저희가 비행기 스케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장거리 비행은 뒤에 G데이를 연결을 시켜서 뭐 단거리 비행으로 바꾼다거나 해서 G데이를 대신 늘릴 수 있어요. G데이는 이제 guarantee라고 해서 그날은 무조건 쉴 수가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G데이를 많이 연결을 시키면 굳이 휴가가 부럽지 않은 나만의 자체 휴가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병가는 최대한 안 쓰시는 게 좋아요. 회사에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건강을 미리 챙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병가는 평소에 일하다가 다친 게 아니면 120일까지 커버가 가능했고 만일 업무사가 되었으면 24개월까지 커버가 가능해요. 홍콩 의료 시스템은 한국이랑 좀 달라요. 내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너럴 닥터를 먼저 찾아가야 돼요. 여기 어깨가 아파 라고 얘기를 하면 아 너 어깨가 심각한 것 같으니까 스페셜리스트를 보려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줘요. 그거를 가지고 가서 스페셜리스트랑 부킹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의사가 적다 보니까 또 전문의에 가도 그냥 사무실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어요. MRI 한번 찍어보려? 내가 레퍼런스 레터 써줄게. 그걸 써줘요. 그걸 또 제가 가지고 MRI에 찍어주는 그 사무실에 또 어포인먼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해요. 자, 이제 케미컬 랭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처음 랭크가 BC, 그 다음에 플라이 펄서이라고 해서 갤리를 담당하는 퍼서고요. 시니어 펄서도 FP보다는 좀 높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서비스를 주로 담당을 해요. 그리고 인플라이트 서비스 매니저이 이제 사무장입니다. 다음으로는 급여 로스터. 급여 되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입사를 하게 되시면 샐러리에 실링이 있을 거예요. 홍콩 달러 180불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홍콩 물가가 싼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이게 제 1호 로스터라서 제가 계산을 해왔는데 83.33 시간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맥시멈 180을 곱하시면 홍콩 달러로 약 14,999불이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고 요게 14,900불 외에 그라운드 아워라고 그것도 이제 같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엔진이 시작했을 때 그리고 이륙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계산을 해서 회사에서 돈을 싸줘요. CPP라는 게 있어요. 매 비행을 하고 나면 FP가 BC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IS는 FP를 평가를 하고 BC는 사무장을 평가를 해요. 그리고 시니어리티. 외항사는 시니어리티 같은 거 없어. 있어요. 시니어리티가 근데 별건 아니고 막 그렇게 괴롭히는 선배님들이 아니고 어떤 정도냐면 아웃포트에 나가서 얼라원스를 콜렉트할 때 after you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좀 존중을 해주고 그리고 AU와 CRD가 있는데 요게 좀 위험해요. 요 AU가 매년 돌아오는 안전교육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안전교육을 받으시면 주니어분들이시니까 아마 트레이너들이 엄청난 하드타임을 드릴 거예요. 어려운 질문을 더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긴장하게 하려고 뭐 군기를 잡는다든지 그래서 볼륨 5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를 잘 숙지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안전교육을 통과를 못하시면 협상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CRD는 몸이 불편한 승객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또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거를 보완해야 되는지 팀워크에 대해서는 뭐가 중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으셔도 되는데 졸지만 않으시면 돼요.
디시플린이 written warning이랑 verbal warning이 있어요. 근데 written warning은 서면에 너가 무슨 짓을 했으므로 너에게 written warning을 줌, 이렇게 서면 경고가 딱 와요. verbal warning은 말이 verbal warning이지 이것도 서면으로 와요. verbal warning 2개면 written warning 하나랑 똑같아요. Real Life in Hong Kong. 금융과 은행은 이거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만약 회사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HSBC 계좌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HSBC 계좌를 잘 유용하게 쓰시면 되고, 한번 계좌를 개설을 하시면 다른 은행에서도 계좌를 개설을 하기가 쉽다고 저는 들었어요. 이제 일을 하시게 되면 나의 인내심의 한계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진짜 가끔은 성희롱, 성추행 하는 승객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대처할지는 이제 자기만의 방법을 잘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회사에서 그거를 서포트를 해주긴 하는데, 회사도 회사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막 적극적으로 나서주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프로텍트하고 싶으면 진짜 내가 내 목소리를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서주지 않아요. 승객에 대한 저자세는 저희 회사는 굳이 회사에서 만약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요. 그때 승객이 이렇게 해서 나는 어떻게 대처를 했고 모든 것을 컴퍼니 폴리시대로 했다,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는 됐어 그럼, 이런 식이에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더 발생이 된다거나 회사에서 네가 한 처사가 납득이 가지 않아 라고 하면 인터뷰하러 올래? 라고 이메일이 와요. 그럼 그땐 준비를 정말 잘하고 가셔야 돼요. 그루밍이 원래 CPP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실은 너무 주관적이어서 그 그루밍이 없어졌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굉장히 고된 직업이에요. 잘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나를 잃게 되더라고요. 뭐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내 최종 목표만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에 너무 인생을 다 바치지 마시고, 주변에 뭐 진상 승객이나 진상 동료를 만나면 참지 마시고 동기분들이랑 같이 푸시고, 아니면 친구, 한국에 있는 베프랑 같이 얘기를 하고, 좀 가족이랑 친구를 더 아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이랑.